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의 여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배우 박신혜인데요. 2021년 11월 23일 동료 배우 최태준과 결혼을 해서 큰 화제를 일으켰죠. 배우 박신혜는 드라마 상속자들 통해서 남자 주인공 이민호와 함께 여주인공 차은상 역할을 맡으며 한류를 이끌었는데요. 이를 통해 배우 이민호는 중국에서 스타가 되어 중국에서 시행한 한국 남자 배우 인기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서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 하나인데, 현재 박신혜의 SNS는 중국인들의 테러로 모든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이 일으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국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큰 이슈를 일으키며 댓글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였는데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개회식에서 중국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나와서 큰 논란이 되었었죠. 이를 본 국내 연예인들은 한복은 한국 거다라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한복을 입은 모습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을 보고 해외 팬들은 저 의상 예쁘다, 저런 전통 의상은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인사동에 가면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데 한국에 여행 가면 저 옷 입고 돌아다닐 거다 라며 한복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움에 대해서 사람마다 주관적이라 하지만 한복의 아름다움은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하네요. 이러한 연예인들의 한복 입기 운동에 한류 스타 박신혜도 동참하였는데요. 중국에서 영향력이 커서 그런지 중국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중국에서 번 돈 토해내라. 한류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이 싸움이 불합리하다. 박신혜 넌 끝났어라는 글들이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중국을 제외한 다른 해외 커뮤니티에 유저는 이 사건을 두고서 중국은 순전히 질투심이다. 박신혜는 1,3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 팬들이다. 중국은 코리아가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중국 내에서는 인스타그램도 없고 유튜브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라 평하였습니다. 연예인들에게 중국 시장은 큰 돈이 되는데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단절된 와중에도 한류 콘텐츠가 온택트로 국경을 뚫고 문화시장을 장악했죠. 해외 각지에서 한국산 K 콘텐츠가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경제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량이 모든 장르에서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6년 사드 배치를 하며 중국에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한령을 내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해 K-드라마 시청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류 확산 1등 공신은 BTS와 오징어 게임인데요. 외국인 21.2%가 지난해 가장 선호한 한국 드라마로 오징어 게임을 선택했습니다. BTS는 가장 사랑하는 가수 부문에서 26.7%로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오징어 게임과 BTS 신드롬으로 코로나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해외 관심이 증가했다며 온라인 소비 보편화 영향이 컸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 자체 경쟁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 간접 경험을 인기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중국에서 한한령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넷플릭스에 우회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한국 문화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연예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중국의 행동에 분개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용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과연 중국과 한국의 한복 논란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중국의 이러한 역사 왜곡을 동북공정이라 부릅니다. 이는 만주의 나라들이 처음부터 중국에 속해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이 프로젝트는 2007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중화민국 시절부터 2022년까지 현재 진행 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 한복 논란은 2007년에 끝난 프로젝트에도 존재했지만 10년대 말부터 20년대 초까지 중국 드라마 등 여러 중국 미디어 매체에서 한복이 고증에 틀리게 등장하거나 한푸의 일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한복 논란은 2020년 11월 초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 미키가 한국 전통으로 홍보하던 한복 의상을 중국 이용자의 항의에 의해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 수정하여 게재하고 한국 이용자들이 항의하자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갑작스러운 한국 서비스 종료를 고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샤이닝 미키의 한복 사태로 인해 한복 왜곡 논란이 암암리에 존재했던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인데요. 점입가경으로 이번 올림픽 개회식을 통해 한복 논란은 외신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뉴스 채널인 로이터에서는 한복 논란으로 한국인이 분노했다 하였고 미국 CNN에서는 한국인들은 이런 일에 오랜 기간 짜증을 느껴왔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거의 해외에서는 이러한 한복 왜곡 논란에 대해 잘 몰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된 격이라 볼 수 있네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복 한푸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중국이 이러는 이유가 문화 대혁명과 천안문 육사항쟁을 거치면서 자기들의 고유 문화 대부분이 말살된 뒤 경제력만 상승하면서 주변 국가에 잘 나가는 문화를 본인들의 것이라 우기는 거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는 중국 본인들이 더 잘 알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가가 무엇인가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으로 많은 역경을 이겨내어 풀뿌리 민족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번 일도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